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셨나요?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려 결국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7명, 정확히 73%가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망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사실은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콩팥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병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약 절반에 가까운 48%가 이미 조기 신부전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자신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는 겨우 10%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이다연입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미처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보약도 아니고 두려운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흔히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고작 꿀이라니? 하며 비웃지 마십시오. 이 작고 황금빛 액체가 현대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적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의 피터 몰란 교수팀이 20년간 심도 깊게 연구한 결과 꿀의 강력한 항균 성분이 신장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손상된 콩팥 조직까지 재생시킨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볼 때 비누 거품처럼 부글부글 거품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유독 통통 붓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설치시진 않으신가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몸 밖으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잠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증상 중 여러분께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3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셋째,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3번 이상 간다. 넷째,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자국이 오랫동안 남는다. 다섯째, 계단을 오를 때 쉽게 숨이 차고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낀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모든 집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기적과 같은 원리. 둘째, 신장 기능을 은밀하게 갉아먹는 최악의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셋째, 꿀 섭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 다섯째, 콩팥을 오히려 망칠 수 있는 꿀 섭취 실수 4가지. 여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특정 대상은 누구인가? 이 모든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매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의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며 진심으로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선생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깊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 또한 1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 의학적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 교과서의 맹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은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하며 그저 단 것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은 교과서의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 내과에서 실시한 3년간의 면밀한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제 설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율이 연간 평균 8.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천연꿀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신장 기능이 연간 평균 3.2%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즐겨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 내벽을 긁어내고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꺼져버리는 가짜 에너지와 같습니다. 혈당을 180mg 퍼 데시리터까지 급격하게 치솟게 했다가 불과 30분 만에 60mg 퍼 데시리터까지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롤러코스터가 바로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주범인 것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단순한 설탕물과는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벌들이 정성껏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꾸준하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진정한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혈당을 120mg 퍼 데시리터까지만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끌어올려 두세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내려줍니다. 실제로 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끼어 있는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꿀의 폴리페놀 함량은 100g당 평균 56mg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정제 설탕의 폴리페놀 함량은 0mg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두 물질이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주된 이유는 콩팥의 에너지가 부족하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많은 산소를 소비하며 끊임없이 일하는 성실한 일꾼입니다. 이때 설탕을 섭취하면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것처럼 혹사당하지만
꿀을 섭취하면 콩팥이 과부하 없이 조용히 힘을 얻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학술지에서 꿀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널 오브 메디신 푸드, 저널 오브 메디신 푸드 2018년회 실린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꿀 30g을 섭취한 그룹의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가 평균 0.4 mg DL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 감소는 콩팥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꿀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기에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적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꿀단지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의 정수기와도 같은 콩팥을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꾸준히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섬세하고 가는 채와 같아서 혈액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은 정교하게 걸러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 필터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지게 되고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신부전의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들이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깨끗이 제거하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에 함유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네프론의 세포막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세포의 손상이 62%나 줄어들었으며 사구체 여과율 또한 평균 18%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방 효과를 넘어 이미 손상된 콩팥을 실질적으로 되살리는 치료 효과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할 때 많은 찌꺼기와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것이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들고 과부하를 줍니다. 밥 한 공기를 소화하면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과 같은 수많은 노폐물이 쏟아져 나와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가중됩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 번 분해된 단당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됩니다. 이는 마치 매연을 내뿜는 경유차의 연료와 깨끗하고 효율적인 전기차의 에너지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꿀을 섭취한 후 콩팥 세포의 ATP, 아데노신 사민산 생산량이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ATP는 세포의 에너지 화폐이자 동력원입니다. 콩팥이 이처럼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본연의 힘이 다시 강해집니다. 그 결과 몸에 붓기가 빠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효과는 천연 항생제의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기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 콩팥의 염증과 고름을 만드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7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요로 감염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콩팥과 방광에 서식하는 나쁜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고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꿀은 대장균의 증식을 무려 99.9%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면역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꿀의 낮은 산성도는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 반복적인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효과는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작용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 속의 미세, 혈관들이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터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0mm 수은주 오를 때마다 만성 신부전 위험이 무려 2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춥니다. 화학 약물처럼 갑자기 혈압을 급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걸쳐 서서히 외서 7mm 수은주씩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혈압 조절 방법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연구에서는 8주간 매일 꿀 25g을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6.5mm 수은주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히 맛있는 식품 그 이상입니다. 콩팥을 위한 탁월한 종합 영양제이자 동시에 치료제로서의 역할까지 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꿀이 콩팥을 살리는 4가지 핵심 원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둘째, 콩팥에 즉각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셋째, 탁월한 천연 항생 효과로 신장을 보호하고, 넷째, 혈압을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낮춰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명약이라도 올바른 복용법을 모른다면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아주 사소한 습관조차도 잘못되면 콩팥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물 마시기 실수는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신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이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습관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좋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콩팥 건강에 최악의 행동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천이 평균 0.5도가량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속 온도는 대략 36도 전후인데요. 이때 5도에 불과한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갑자기 쏟아져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차가운 충격에 깜짝 놀라 급격하게 수축하고 이 충격은 전신의 혈관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콩팥의 미세 혈관은 찬 기운에 극도로 민감하여 순간적으로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결과 콩팥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무려 40%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신장 기능 저하율이 2.3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콩팥은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 콩팥에 미니 뇌졸중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이런 습관을 이어간다면 과연 여러분의 콩팥이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과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5초 쉬고 다시 한 모금 마시고 5초 쉬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3분에 걸쳐 한 컵을 비우면 콩팥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500ml씩 벌컥벌컥 들이키곤 합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정도만 물을 마시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콩팥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콩팥이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시간당 약 400ml에서 500ml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단 10분 만에 500ml의 물을 들이붓는다면 콩팥은 과도한 부담에 미친 듯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액이 급격히 희석되면서 체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부종을 유발하여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신 선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바른 물 섭취 방법은 2시간마다 150ml에서 20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7번에 나누어 마시면 하루 총 1.4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이 가장 편안하게 수분을 처리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목마르면 안 되니까 라며 잠들기 30분 전에 물 한두 컵을 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을 밤새 화장실로 내모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가 넘으면 항긴요 호르몬을 분비하여 소변 생성을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이는 뇌가 여러분에게 푹 자라고 내리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항긴요 호르몬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방광이 팽창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고 한번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반복하면 렘 수면이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면 부족은 콩팥의 회복 능력을 무려 37%나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비로소 재생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설치게 되면 콩팥 또한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목이 마르더라도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하루에 필요한 물의 80%는 오후 6시까지 마시고 나머지 20%는 저녁 8시까지 마시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 건강을 망치는 물 마시기 실수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가운 물 대신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둘째,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십시오. 셋째,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8시 전까지 물 섭취를 마무리하십시오. 기억하시죠? 이 3가지 물 마시기 습관만 올바르게 고쳐도 콩팥의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를 정역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꿀이 콩팥에 좋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으실 차례입니다. 아무리 귀하다는 산삼도 때를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그저 평범한 물조차도 때에 맞춰 마시면 훌륭한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찾아낸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현명하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해 미세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도록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 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7시경 우리 혈액의 점도는 저녁 7시보다 평균 34%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콩팥도 예외는 아닙니다. 끈적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갑자기 끼얹는 것과 같은 극심한 충격을 콩팥에 주게 됩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들고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아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티스푼으로 꿀 한 숟가락, 약 7에서 8g 정도를 희석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와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꿀물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뇌와 콩팥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일본 도쿄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신 후 15분 이내에 신장 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권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훨씬 맑아지고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꿀 속에 함유된 귀한 효소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딱 그 온도가 꿀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베스트 온도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함이 찾아오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습관처럼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씩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는 몸속의 수분을 억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콩팥은 물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물을 강제로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국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믹스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1.8배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과 설탕은 혈액을 더욱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꿀에 포함된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무엇보다 지쳐있는 콩팥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레몬 속 구연산은 콩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몸속 피로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 레몬 반 개의 분량의 구연산 섭취가 콩팥 결석 발생률을 무려 44%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몸에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후 3시 딱 그 시간에 따뜻한 꿀 레몬차 한 잔. 이것이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이 좋은 습관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해 보세요.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지금쯤 선생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들기 전에 물을 한 대접 마시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물에 꿀을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만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뇌는 계속 활동하고 콩팥은 피를 걸러내고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으니까요. 이때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는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잠을 깨우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소변이 마려운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원인은 배고픔, 에너지 부족인데 결과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때 잠자리에 들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주는 비밀병기 역할을 합니다. 간에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되면 뇌는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야만 항기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꿀이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콩팥도 밤새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꿀 섭취가 수면의 질을 28% 개선하고 야간요 빈도를 평균 1.7호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밤마다 네댓 번씩 깨던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실천한 후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단 한 번으로 줄어들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충분히 쉬어야만 낮에 다시 활기차게 피를 걸러낼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꿀 섭취 황금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지친 콩팥의 에너지를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콩팥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분명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세 가지 황금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공복입니다. 둘째,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꿀의 효능을 오히려 독으로 바꾸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 세 가지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집중해 주십시오. 이 순간을 놓치신다면 그동안 꿀을 섭취하기 위해 기울였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금기 조합은 바로 꿀과 파, 마늘, 부추와 같은 매운 성질의 채소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파, 마늘, 부추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재료죠. 구수한 삼겹살에 곁들이는 파차에 얼큰한 라면의 대미를 장식하는 파송송, 따뜻한 찌개의 깊은 맛을 더하는 파까지 실로 파 없는 음식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꿀물을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이런 매운 채소를 섭취하시면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꿀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파나 마늘 역시 매우 뜨거운 성질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만나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체내에 과도한 열이 축적되고 이 뜨거운 기운이 콩팥으로 집중되면 예민한 콩팥 세포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래된 한의학 서적에서는 꿀과 파를 서로 상극인 관계로 분류하며 함께 섭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고문원인 본초 강목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현대 의학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조합이 위장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조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침 공복에 꿀물을 드셨다면 적어도 점심 식사 시간까지는 파, 마늘, 부추가 첨가된 음식 섭취를 반드시 삼가 주셔야 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저녁 메뉴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드실 계획이라면 그날 오후에 드시는 꿀차는 과감히 건너뛰시는 편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금기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꿀과 두부입니다. 아마 이 조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부는 콩팥에 좋은 음식 아니었나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두부 그 자체는 콩팥 건강에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꿀과 함께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두부는 성질이 차갑고 꿀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이처럼 차가운 성질과 뜨거운 성질을 지닌 음식이 위장에서 만나면 조화롭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켜 심각한 소화불량을 초래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조합은 잦은 설사를 유발하고 귀한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기력을 더욱 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두부 속에 풍부한 칼슘 성분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할 경우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쌓여 결국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전통의학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요산 수치가 무려 18%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아침에 꿀물을 섭취하셨다면 점심 반찬으로는 얼큰한 두부찌개나 부드러운 순두부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로 두부 요리를 드실 계획이라면 오후에 즐겨 마시던 꿀차는 잠시 건너뛰는 현명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망의 세 번째 금기 조합입니다. 바로 꿀과 신선한 생선회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에 힘쓰시며 횟집을 자주 찾으시죠. 신선한 생선회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꿀을 섭취하신 날에는 생선회를 드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선의 풍부한 단백질과 꿀 속에 함유된 효소가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이 히스타민은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섭취 후 두드러기, 극심한 가려움증은 물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선의 요오드 성분과 꿀의 당분이 결합하면 콩팥에서 걸러내고 처리하기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마치 미세한 이물질처럼 콩팥의 소중한 필터를 막아버려 콩팥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생선을 먹은 그룹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률이 무려 3.2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충분한 시간 강역입니다. 아침에 꿀물을 드셨다면 점심 식사로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약 4시간 이상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녁 회식 자리에서 신선한 회를 드셨다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꿀 섭취는 절대 삼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꿀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음식 조합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 마늘, 부추와 같은 매운 채소. 둘째, 두부. 셋째, 생선회입니다.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금기 조합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꿀 자체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계시거나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꿀 섭취 시 콩팥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점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큰 실수를 범하게 되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조했던 꿀 섭취의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철저히 지키고
금기 음식 조합까지 완벽하게 피하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모든 노력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파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만은 이러한 안타까운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꿀 섭취 시 콩팥을 파괴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 4가지를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비로소 속이 편안하고 개운해진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심지어 가스레인지에 물을 팔팔 끓여 그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꿀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꿀 속의 귀한 효소와 비타민 등은 열에 매우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모든 이로운 성분들이 파괴되고 변성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꿀은 콩팥에 들어가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오직 당분만을 남겨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고 부담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반드시 한 김 식히십시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미지근하거나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들이 활발하게 작용하며 여러분의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꿀을 너무 진하게 타거나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옛말처럼 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밥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마치 시럽처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혈당 수치가 폭등하면 콩팥은 체내에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리하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과부하라고 부르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콩팥 엔진이 과열되어 터질 듯이 돌아가는 상황과 같습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혹사당하다 결국 지쳐버려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섭취 방식이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아서 부담스럽기보다는 은은한 단맛이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도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바로 가짜 꿀, 즉 사양 벌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꿀들을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사양 벌꿀이란 벌들이 꽃에서 자연적으로 꿀을 채취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인위적으로 생산하게 만든 꿀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그 성분을 들여다보면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나 귀한 영양 성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저 자당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단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설탕을 직접 퍼먹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사양 벌꿀의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섞어 파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액상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매우 무서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천연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꿀을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천연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덩어리진 상태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쉽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의 라벨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 이하로 표기되어야만 진짜 천연 벌꿀임을 의미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생산된 진짜 천연 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상하거나 변질될까 염려하여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큰 실수입니다. 꿀은 본래 상하지 않는 영원히 보관 가능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무려 3,000년이 지난 꿀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당시에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저온으로 인해 결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꿀을 뜨기 어렵고 드시기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귀한 영양 성분들의 활성도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은 꿀을 뜰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꿀통에 넣으면 꿀이 발효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콩팥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꿀 섭취의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지 마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두 스푼 과유불급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진짜 천연 꿀을 선택하십시오. 넷째, 실온 보관하고 꿀을 뜰 때는 항상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이 네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키셔도 여러분은 꿀의 놀라운 효능을 100%는 물론 200%까지 완벽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꿀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으니 또래들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로 자신 있게 자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체질에 맞는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꿀을 섭취하셨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꿀이 콩팥 건강에 여러모로 이롭다고 강조했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두루 맞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서운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할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이온이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바로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으셨거나 현재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꿀 속에는 칼륨이라는 중요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분들에게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현저히 떨어진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축적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 마비로 이어져 돌연사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콩팥을 고쳐보겠다는 일념으로 섭취한 꿀이 오히려 생명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꿀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꿀을 극도로 조심해야 할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앞서 꿀이 설탕보다는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고 설명드렸지만 꿀의 본질은 여전히 당분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 수치가 크게 요동치는 분들이 꿀을 섭취하게 되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 상태는 콩팥 속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마치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고 유연성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혈관 손상은 결국 콩팥 기능을 더욱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한 후 아주 극소량만을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닌 소중한 손주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려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따뜻한 꿀물을 타서 먹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독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눔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위산이 강해 이 균을 죽일 수 있지만 장 기능이 미숙한 아기들은 감염될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꿀은 그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에 대한 6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꿀이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원리. 둘째,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셋째, 꿀의 황금 시간 3가지. 넷째, 피해야 할 금기 음식 조합 3가지. 다섯째, 꿀 섭취 시 저지를 수 있는 실수 4가지.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절대 금기 대상 3그룹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무장을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이 놀랍도록 바뀐 생생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3분의 기적 같은 변화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진정한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7년 전 처음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정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이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피로에 찌든 짙은 다크서클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박정호님은 은퇴 후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과의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네다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통에 깊은 잠을 제대로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일만 했는데 늙어서 차가운 기계에 몸을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나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시던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값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린 꿀 섭취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즐겨 마시던 믹스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꿀을 입안에서 사르르 녹여 드시고 주무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겨우 꿀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의심 가득한 표정이셨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자고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조용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하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네다섯 번에서 놀랍게도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는 기쁜 전화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박정호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어있던 발목이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죠. 검사 결과에서도 더 이상 나빠지던 콩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2.3으로 떨어지는 기적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정호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제 76세에 접어드셨지만 아직까지 투석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가벼운 등산까지 즐기고 계십니다. 꿀 한 스푼이 꺼져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5세 여성분이신 김미숙님입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5알에 달하는 약을 드시는데도 몸의 붓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아 고통받고 계셨죠. 특히 손가락이 심하게 부어 결혼 반지가 끼워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김미숙님께 저는 꿀과 함께 레몬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따뜻한 꿀 레몬차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믹스 커피는 완전히 끊으시도록 단호하게 권유했습니다. 3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년 만에 결혼 반지를 다시 끼게 되신 것입니다. 손가락의 붓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6주 후에는 혈압약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 김미숙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꿀 레몬차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건강 비결을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꿀 이야기를 하시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2세 남성분이신 이철수님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뇨가 너무 심했습니다. 밤에 무려 7번씩이나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가야 했고 심지어 부인분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여서 따로 주무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철수님께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야간요 횟수가 5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번, 그리고 2달 후에는 한두 번으로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두 분이 다시 한 방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부인분께서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실 때 저 또한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박정호님, 김미숙님, 이철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토록 강조한 꿀 한 스푼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하나 더 챙겨 드시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진심 어린 마음이자 간절한 부탁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남은 삶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슬픈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던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몸의 불씨를 다시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드는 값비싼 치료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함께 정겹게 걷는 행복한 장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굳건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문제로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욱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투석과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저 또한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미처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건강 이야기들을 여러분 곁에서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의료 자료를 토대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정보 영상입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